저희가 준비한 3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논문 공세에 맞불을 놓은 윤석열 전 총장 얘기부터 해볼까요? 윤 전 총장이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여당의 공격은 주로 부인과 처가 의혹에 쏠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인 김건희 씨가 쓴 논문이 표절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인데요. 윤 전 총장의 해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민대에서 총장 사모님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 의혹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마 어떤 단체와 이런 개인들께서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오늘 부산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건 좀 뭐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정희 여사께서 직접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건 좀 보셨는지 아니면 딱히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아침에 이집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관계 위주로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자홍 차장. 네. 국민대가 부인 김건희 씨 논문 이 표절 논란의 수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 일이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이 수여된 시점이 2008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13년 전에 이 박사 논문이 이제 이 김건희 씨에게 수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논문 자체의 어떤 표절 논란 또는 적정성 논란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학위를 수여한 주체인 국민대에서 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논문 심사를 거쳐서 수여가 됐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조사를 좀 착수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정말 여당의 주장처럼 윤 전 총장 내로남불인지 아니면 정말 결혼 전 일일 뿐인 건지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소정석 국장님,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건 여러 부분이 있는데 학술지 논문, 2007년 논문에 이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이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 멤버 유지를 영어로 그냥 그대로 옮겨 써서 이 내용, 그리고 출처 인용 없이 기사 내용과 동일하다, 표절률이 50%에 가깝다. 이게 지금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게 2007년에 한국 디자인 포럼 학술지에 낸 논문인데 논문 영문 초록 제목에 회원 유지라는 부분에 영문 번역이 멤버하고 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 초록 제목 자체가 저렇게 번역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제대로 이 논문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은 거 아니냐, 확정이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일었던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특정한 기사 내용을 거의 75% 정도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붙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절률이 43%에 달한다. 보통 논문 표절 한 15% 정도만 돼도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43%면 상당히 높은 표절 아니냐. 저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에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까지도 그렇게 불이 옮겨 붙은 것이죠. 예. 이 해당 논란, 영어로 번역 혹은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았다, 혹은 표절이 꽤 많다. 여당에서는 윤 전 총장의 논문 의혹을 추궁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윤 전 총장의 대응을 두고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장, 맞춤법, 영어 잘못 쓴 거, 그런 기초적인 내용조차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허접스럽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대하는 윤석열 씨의 유체 이탈, 책임 회피 화법에 세간에는 윤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대학이 자율적이고 학술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해괴한 망발입니까? 양측의 주장을 좀 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국민대학교의 조사 결과에 따를 문제고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5년 전인 일인데 배우자 논문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냐.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따른 공주대가 문제없다는데 재판에 넘긴 것으로 기억한다. 김의겸 의원은 조국 가족에게 했던 철저한 조사를 자신에게로 적용하라. 이현정 의원님, 이게 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조사와
비교 대상이 되는 문제인지 그것부터 좀 볼까요? 일단 이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윤 전 총장이 이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논문 자체가 만약에 학교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부담은 있겠죠.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요. 일단 이 논문에 대해서는 이게 책임이 일단 학교 측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작성자가 쓰면 그 논문을 심사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그 학교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이 논문이 표절인지 아니면 정말 논문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학위를 주는 주체는 결국 학교거든요. 그렇다면 이 논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문제가 1차적인 책임은 학교 측에서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2007년도 윤 전 총장이 김건희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자,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문제와 이제 같이 연관을 시키는데요. 자, 그럼 저는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 봅니다. 즉, 조국 전 장관의 논문 문제는 자녀의 학교의 입시와 이거를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왜냐? 같은 경쟁을 했던 다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민 씨 경우에는. 그렇죠. 조민 씨 경우는 같은 경쟁을 했던 다른 사람이 조민 씨가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있는 표창장이나 등등으로 해서 그 입학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개입을 한 사건이에요. 이게 불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개입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에 부인이 그 전에 논문 쓰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학교와 쓴 사람의 어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와는 층위가 다른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지금 환원시켜서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지적은 잘못됐다고 봐요. 문제는 물론 이 논문의 어떤 적적성 여부는 학교 측에서 이 논문 심사했는 지도교수라든지 당선 논문을 작성한 사람들의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윤 전 총장이 직접 개입하는 혐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윤 전 총장 측에 제기하듯이 이재명 후보라든지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정세균 총리가 석사학위 논문을 썼다가 표절 문제 등등으로 철회했다는 이거는 본인이 직접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와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7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이현정 의원께 여쭙고 싶네요.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논문을 썼던 예를 들어서 그 심사한 당국이라든지 이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논문을 썼을 때 과연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떤 근거로 돈을 지원했는지 이 부분은 거기서 검증을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이 좀 구자홍차장 되셨습니까? 앞에 진행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렇게 해명하면 충분히 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만큼의 얘기를 하시길래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들어간 문제였다라면 그것을 별개의 문제로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라면 그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한 이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그러면 이현정 의원님의 분석은 이게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라는 논평을 해주셨는데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단순 비교는 어렵더라도 만약에 논문 사실이 표절로 밝혀지면 윤 전 총장에게는 어느 정도 치명타인지. 첫 번째 이제 단순 비교가 가능하냐는 얘기를 하셨을 때 이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결혼하기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결혼하면서 와이프가 석박사 학위 갖고 있으면 논문 갖고 와서 나도 한번 보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도 남편 될 사람한테 당신 학위 논문이 뭐였어요? 물어보면서 이 부분을 검증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근데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 행위를 한 건 없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행위가 지금 이거를 표절을 한 건지 아닌 건지 확정도 돼야 되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한 거는 없기 때문에 법률가의 눈으로 봤을 때 법률적 책임은 없죠.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최근에 그 김경록 씨 있잖아요. PB. 그분이 증거 은닉에 관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어요. 자산관리. 그렇다면 이 조국 전 장관과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앞으로 남은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슨 행위를 해서 범죄 행위를 해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층 비교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장모 재판 또 배우자 논문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범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 후보자가 무슨 행위를 했느냐. 그럼 이재명 후보의 정과는 어떡할 거냐. 이거 다시 검증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후보들 지금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이분들의 논문 표절은 어떡할 거냐. 이것도 검증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정치적 부담은 이게 표절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배우자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거고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부담도 일정 부분은 갈 겁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윤 전 총장 측은 민주당 대선 후보 논문부터 검증하라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과거 여당 대선 주자들의 논문 의혹들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무슨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에 석사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논문 쓸 때 내가 책은 다 인용을 해놨는데 나온표를 못 챙겼어. 나온표. 인용표시. 그거 인용을 안 했다고 나보고 표절했다는 거예요. 표절이라기보다는 일부 인용이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인용에 있어서 현재의 기준에서 볼 때 조금 정치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봐집니다. 후보자의 논문에는 통편집 수준의 인용 및 표절이 있습니다. 본인 흠집 잡히실까봐 대한민국 표절의 기준을 지금 완전히 바꾸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논문을 안 썼다고 주장하시는 아니요. 겁니까? 그래서 소정석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처럼 배우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당의 대선 후보들 본인 논문부터 의혹을 철저히 밝혀라.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것도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정세균 전 총리나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재명 지사나 이 논문 표정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논문을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어떤 얘기들, 윤 전 총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윤 전 총장이 최근에 그 장모가 법정에서 구속되고 나서 이건 이제 장모의 일이다. 그리고 이 배우자의 논문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학교의 일이다. 이러한 이 대응 부분들이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만 아닙니다. 이미 윤 전 총장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이른바 포괄적인 정치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을 저는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관계없다. 이건 처가의 일, 이건 배우자의 일 이렇게 딱 분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배우자의 논문과 관련된 부분도 일정한 어떤 이 학교 차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런 부분 등등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최소한 송구하다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입장을 좀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차피 대선 후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모, 배우자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도 양단식으로 딱 나는 관계없고 처가일, 배우자일 이렇게만 대응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은 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사실 윤 전 총장이 이 부인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강경 대응을 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화면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윤 전 총장 측이 한 언론사가 경찰을 사칭하면서까지 이 김건희 씨의 지도 교수를 찾으려고 한 것은 의도가 명백하다.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장처장. 네. 알려진 바로는 저희 채널의 취재팀이 알아보니까 이게 MBC 기자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건희 씨의 과거 이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이 수소문해야지 이 논문의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과거 주소지 또는 이전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서 이 주소지를 파악을 했다. 이 사실을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취재윤리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기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명백하고 실제로 해당 방송사가 이렇게까지 경찰을 사칭해서 하는 건 아무리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보도되는 건 온당치 않다. 이게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체의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불법적인 행위까지 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던 것은 명백하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그런 그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글쎄요, 부인의 논문 공세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